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자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항변기 뇌병변 장애인 경우 학교 또는 가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회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체 성장 과정에서 전반적인 운동 발달 능력의 저하와 자세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더욱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 체력을 증진시켜 근성장을 도와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듬 순환 운동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중 하나인 타바타를 변형한 운동으로 전신 근육을 사용하여 단시간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며 근육 전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무산소 신체 활동입니다. 특히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맨몸으로 하는 1대1 짝 운동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가정 또는 학교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운동을 배우기 앞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일주일마다 150분의 중등도의 신체 활동과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 기능에 따라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강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스스로 운동 강도의 조절이 어려워 보호자가 아동을 관찰하며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통이 발생되는데 만약 7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강도가 다소 강했다고 볼 수 있어 강도를 낮추고 서서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운동 후 아동의 신체를 관찰하며 외상과 행동 반응을 살펴보고 근육 통증을 체크하여 아동의 상태에 따라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숫자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수치평가를 활용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경우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그림에 표시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의 표정을 보고 측정하여 강도를 조절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신체 활동의 부모의 참여는 아동의 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영향력은 아주 높은데요. 다만 운동하기 전에 아동의 올바른 운동 참여를 위해 부모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30초 운동, 10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 13가지 동작으로 재활체육 지도사와 함께 보호자가 먼저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위치에서 재활체육 지도사가 잡아주는 동작을 기억하며 잠시 후 아동에게 배운 것을 확인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휠체어 또는 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척추 측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자세가 불균형한 아동이라면 등받침, 허리 벨트 등을 이용하여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와 아동의 신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휠체어 또는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여 어깨 높이가 같도록 조정한 후 손을 잡는 동작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의 손목 또는 팔꿈치를 잡아 진행합니다. 동작의 크기와 길이는 아동의 관절 움직임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며 운동 중 엉덩이가 바닥에서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의 양 발은 어깨 너비로 넓혀 스스로 바닥을 지지하여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스스로 다리의 고정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아동의 다리의 바깥에 위치하여 지지해 주거나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고정해 줍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가슴펴기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양손이나 팔꿈치를 아래에서 받쳐잡아 준비합니다. 아동은 복부에 힘을 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때 보호자는 아동의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잡아당기지 않고 중심을 잡고 버팁니다.
만약 아동이 양손을 뒤로 보내는 동작이 어렵다면 양쪽 어깨를 뒤로 모아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등마라 손박수입니다. 아동은 상체를 숙여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상체를 천천히 일으킨 후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보호자와 손등으로 박수를 칩니다. 다시 상체를 둥글게 말아 내려갑니다. 진행하는 동안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며 복부에 힘을 주어 가능한 정도까지 진행합니다. 만약 상체를 숙이기가 어렵다면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등과 목을 둥글게 말아 하늘을 향해 밀어줍니다. 세 번째 동작은 옆으로 팔 올리기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양손이나 팔꿈치를 아래에서 받쳐잡아 준비합니다. 들어 올릴 때 몸통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목과 어깨에 힘을 뺀 상태로 아동의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팔을 올려줍니다. 네 번째 동작은 등 보고 앉기의 마지막 동작인 좌우로 바닥 내리기입니다. 양 팔을 곧게 뻗어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내리는 반대 방향의 옆구리를 천천히 늘리고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아래로 누르며 진행합니다. 만약 아동이 척추측만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통증과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하고 내리는 동작이 어렵다면 어깨 높이까지 양 팔을 올려 좌우, 옆으로 찔러줍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당기기와 숙이기입니다. 보호자는 아동과 마주보게 이동 후 아동의 양손이나 팔꿈치를 아래에서 받쳐잡아 준비합니다. 먼저 아동은 어깨를 고정한 상태로 팔꿈치를 뒤로 보내며 보호자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보호자는 팔을 곧게 뻗은 상태로 천천히 앞으로 숙이며 등 근육 전체를 늘려주고 숙이면서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유의합니다. 만약 아동이 앞으로 숙이기 동작에서 어깨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당겨주며 빠른 속도보다는 정확한 자세로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엉덩이 들어주기입니다. 어깨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발바닥이 뜨지 않게 아래로 누르며 좌우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만약 어깨 수평 유지와 엉덩이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면 보호자는 아동의 어깨를 위에서 잡아 고정해 주거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좌우로 체중을 이동하여 상체를 움직여 줍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 앉았다 일어나기이며 아동만 진행합니다. 아동은 의자 앞으로 이동해 상체를 세워 바르게 앉고 양 발과 무릎을 어깨 너비로 넓힙니다. 보호자는 다리를 아동의 다리 바깥쪽에 위치하고 양 팔은 아동의 발꿈치 아래에서 받쳐잡아 줍니다. 아동은 몸의 중심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주고 허리를 바로 세우며 일어납니다. 만약 허리를 바로 세우며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면 엉덩이 들어 올리기로 진행하고 아동이 발목 또는 무릎이 과도하게 벌어지거나 모인다면 보호자는 보조 도구로 고정하거나 아동의 발등을 살짝 밟아 최대한 고정하여 진행합니다. 여덟 번째 동작은 손자전거 굴리기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손목을 아래에서 받쳐잡아 준비하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며 크게 원을 만듭니다. 복부에 힘을 주어 굴리는 방향에
어깨나 상체가 따라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고 팔의 움직임만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아동이 강직, 경련 등으로 움직임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아동의 팔꿈치를 받치고 천천히 앞뒤로 굽혔다 펴을 반복합니다. 아홉 번째 동작은 상체 흔들기입니다. 아동의 다리 바깥쪽에 보호자의 다리를 위치해 아동의 다리가 벌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어깨는 수평을 유지하고 고개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앞, 뒤로 교차하여 최대한 빠르게 흔들어 줍니다. 만약 보호자의 지지 없이 아동 스스로 흔들기 진행이 가능하다면 다리의 지지를 풀어 스스로 진행하고, 스스로 진행이 어렵다면 보호자는 아동의 어깨를 앞, 뒤로 흔들고 아동은 버티는 동작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10번째 동작은 펀치 앤 킥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관절 가동 범위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여 무작위로 표적을 만들어줍니다. 아동은 팔을 뻗을 때 어깨를 수평으로 유지하고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지지하는 발을 아래로 누르며 상체는 반동 없이 바르게 세우고 진행합니다. 이때 무작위 표적의 순서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손, 발과 같이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만약 손과 다리의 협응이 어렵다면 손 또는 다리만 따로 진행합니다. 11번째 동작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아동은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의자 뒤에 앉아 복부에 힘을 주어 상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양 발을 보호자의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발끝을 잡고 천천히 아동 몸쪽으로 밀며 양 발을 좌우로 넓혔다 모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이때 아동의 다리 뒤쪽 근육에 통증이 있다면 의자 앞으로 이동하여 상체를 살짝 뒤로 눕혀 뒤쪽 다리의 긴장감을 낮춰 진행합니다. 12번째 동작은 팔 두드리기입니다. 서로의 손을 교차하여 잡고 팔을 두드려 줍니다. 보호자가 아동과의 거리를 조절하여 진행하고 두드리는 감각을 싫어하는 아동에게는 손바닥을 이용하여 주물러 주거나 쓸어줍니다. 반대 방향도 같게 진행합니다. 마지막 동작은 주먹으로 등 쓸어주기입니다. 보호자의 무릎에 아동이 상체를 숙여 엎드립니다. 보호자는 손깍지로 아동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쓸어주는 감각을 싫어하는 아동에게는 두드리거나 쓸어줍니다. 만약 엎드리기 자세가 어렵다면 거리를 좁혀 앉아 포옹하는 자세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배운 동작을 리듬에 맞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을 확인 후 바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 주의사항입니다. 넘어짐을 주의하며 휠체어 바퀴는 고정하고 주변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아동의 수행 정도에 따라 동작 횟수나 종류를 조절하여 강도 조절합니다. 근육 관절에 통증이 있을 시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며 악화되는 통증이 발생할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운동 중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 경련과 같은 증상이 있을 시 운동 중단 후 담당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강도를 높인 운동 이후 하루에서 이틀 동안 근육 관절의 통증과 피로도를 확인하여 운동 강도를 재조절합니다.